오늘 주제는 이커머스 업종, DB 업종 각각 어떻게 좀 마케팅을 해야 할까를 저희가 좀 광범위하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3대 매체인 네이버, 메타, 구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성과가 좀 좋았는지 어떻게 하면 좀 안 좋았는지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세팅할 때 팁이나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커머스랑 DB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커머스 부분도 따로 말씀드리고 DB 업종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니까 이 라이브 끝까지 챙겨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갔을 때 원하시는 부위로 찾아서 보셔도 되니까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매체는 네이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유입이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많은 전환이나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체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광고를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보통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약에 이커머스 광고를 진행해야 된다, 상품 판매 광고를 진행해야 된다면은 우선 큰 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쇼핑 검색을 주로 진행하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자사몰, 이렇게 두 가지로 랜딩 페이지를 바꿔가지고 광고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일 경우에 어떻게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지, 자사몰일 경우에 어떻게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마트 스토어는 자동으로 저희가 자동 추적 파라미터 그거를 설정을 하면은 전환 추적이 바로 되는데, 자사몰의 경우는 우선 로그 분석을 따로 설치해서 전환값 측정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키워드에서 좀 고효율인지 저효율인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차이는 사실 저는 네이버 광고에서는 직접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경쟁 업체랑 바로 위에 밑에서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메타 광고 같은 거는 독점해서 노출을 시켜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뷰수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둘 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광고 진행하실 때 다른 수수료 같은 거를 처음에 웹사이트 만들거나 그럴 때 돈 내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에 자본이 적으신 분들이 진행하시기에 좋은 걸 스마트 스토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사몰의 경우에는 처음에 웹사이트도 꾸며야 되고 거기에 맞춘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 리뷰수나 인지도가 조금 생기면 자사몰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처음에 어떤 걸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우선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 한번 판매해 보시고, 또 처음에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리뷰수나 인지도가 아예 없다 보니까 좀 전환당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나 이런 것들 바이럴 하는 것들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광고 상품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이버에서 일단 파워링크, 그리고 쇼핑 검색 이렇게 있고 파워 콘텐츠랑 플렉스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표적인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저희가 주제가 이커머스 DB 업종이잖아요. 파워링크, 쇼핑 검색이 각각 반대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파워링크 DB 업종은 당연히 파워링크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이제 쇼핑 검색에서 반대로 적었네요. 맞습니다. 쇼핑 검색은 이제 이커머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마케터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보장은 못 드려요. 반대에서도 잘 나올 수 있긴 한데, 일단 통상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매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저희가 파워링크에서 그걸 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하진 않잖아요. 쇼핑 검색에서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파워링크에서 보다 쇼핑 검색이 효율이 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커머스가. 근데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링크에서만 거의 주로 진행이 되고, 키워드 광고이기 때문에 쇼핑 검색에서는 거의 진행을 안 하거든요. 해도 키오스크 한 달 건 얼마 이런 식으로 문의 남기기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그건 서브 느낌이라서 일단 이렇게 먼저 잡고 가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DB 업종의 경우에는 파워링크를 많이 주로 진행을 하니까 우선 DB 업종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DB 업종의 파워링크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선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파워링크
주 키워드들이 많이 비싼 편이에요. 뭐 창업이나 이런 뭐 법률 범인 이런 핵심 메인 키워드들은 CPC당 뭐 1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10만 원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몇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자본인 광고주 분들의 경우 하루 만에 광고가 바로 꺼져버리거나 하루 만에 한 달 광고비가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저희는 광고비가 적은 광고주 분들에게는 메인 키워드들 말고 서브 키워드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맞아요. DB 업종이 키워드 단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서 이게 좀 저희가 적은 가격으로 유입을 많이 이끌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또 태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월 예산 투자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좀 전략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치면은 키워드 단가가 매우 높으니까 저희가 창업 뭐 이런 키워드는 못 가져가거든요. 사실 가져간다고 해도 입체가 좀 낮게 설정을 해서 가져가야지 서브 키워드 위주로 해서 DB 단가 개선을 하는 게 훨씬 나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월 2, 3천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범위가 좀 더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저희가 서브 키워드는 당연히 다 잡아가되 조금씩 폭을 넓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킨집 창업집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먼저 뭐 경기도 치킨집 창업, 소자본 치킨집 창업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주력 키워드를 먼저 잡은 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좀 DB 단가가 좀 잘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키워드를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런 키워드들을 그냥 막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키워드들이 몇천 개, 몇만 개까지 가는데 그냥 키워드들을 캠페인 하나에 몰아가지고 세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각 그 키워드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룹핑을 생성해서 광고를 진행하셔야 나중에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도 확인하시기 편하고, 그 키워드들에 맞춰서 그 그룹에 맞춰서 데이터를 뽑아내기 쉬우니까 그룹핑이란 전략을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입찰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요일별로 뭐 주간 월간마다 입찰가가 계속 변경이 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그룹핑을 하셔도 되고, 입찰가나 아니면 뭐 자기가 꼭 가져가고 싶은 지역 키워드, 연령대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셔도 되니까 만약 그룹핑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룹핑이 좀 많이 중요한 편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네이버 세팅 보면서 그 각각의 업체에 맞게 또 그룹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무료로 한번 받아드릴 수 있어서 한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쇼핑 검색인데 사실 얘도 그룹핑이 거의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룹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굳이 그룹핑 해야 돼 그냥 저희 하나에 다 해도 성과 괜찮게 나오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룹핑 하면 더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하나로만 운영을 하면 모든 키워드가 한 곳에서 잡히잖아요, 그룹핑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그룹핑을 하면 각 키워드마다 입찰가를 개별로 파워링크처럼 설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잡히는 키워드 중에 한 고효율 키워드가 있어요. 얘가 근데 노출 순위가 한 4등, 5등이래요. 그럼 얘를 저희가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만 올릴 수 없어요. 다 한 곳에서 잡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저효율 키워드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룹핑을 해서 얘만 올리고 얘는 더 낮춰서 거기서 로아스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PC랑 모바일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PC랑 모바일을 나누는 이유가 원래는 한 곳에 통합되어 있는데 PC랑 모바일을 다르게 그룹핑 잡아가지고 어디서 더 전환이 잘 되는지, 어디서 로아스가 더 잘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뭐 로아스가 덜 나오는 모바일 그룹에서는 입찰가를 낮추거나 로아스가 잘 나오는 PC 그룹에서는 뭐 입찰가를 높여서 뭐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광고를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핑을 처음에 진행할 때는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그 그룹핑을 해놔야 나중에도 편하니까 꼭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소재라는 게 있을 텐데 각 제품별로 기본 상품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거기에 써져 있는 기본 상품명으로만 광고를 노출하면은 자기에게 주 고객이 되는 손님분들의 키워드를 못 가져갈 수도 있고 저희가 모르는 잠재 고객의 키워드를 못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노출용 상품명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룹을 만들어서 각 그룹별로 노출용 상품명을 다르게 소구점별로 변경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네이버는 저희가 아무래도 세 개의 매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네이버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통합광고주센터로. 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 공지사항을 따로 전달받고 있어서 이거 관해서도 뭐 추가적으로 광고 대행 이외에 이런 거에서도 좀 그 전달을 받고 싶어 하시면 이런 것도 저희한테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메타 광고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이제 뭐 이커머스랑 DB 업종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저희가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타 광고를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광고를 집행하시는 광고주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안 되잖아요, 전환 추적이. 그래서 이제 데이터 확인을 뭐 UTM 심으면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는데, 근데 유실되는 데이터가 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값은 아니거든요. 메타 협력 광고가 있긴 한데 그것도 선택이 돼야지 집행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자사몰이 있으시다면은 자사몰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이커머스랑 DB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서 만약 자기가 스마트 스토어다라고 하면 아까 규태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그로우 플랫폼 사용해서 진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적극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는 캠페인이 잠재 고객 캠페인, 리드 양식으로 광고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잠재 고객 캠페인은 DB 업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커머스는 전환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페인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고객 캠페인은 사실 그 많이들 이게 이름으로만 들으면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데 보시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고 약간 그 바로 문의 남길 수 있는 구글 시트 같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B 단가는 낮은 편이에요, 다른 캠페인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DB 질이 좀 낮아요. 그냥 문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기가 문의한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광고주 KPI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저희는 일단은 영업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DB 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영업으로 따낼 자신이 있어요. 일단 DB 단가 낮춰주세요 하시면, 그럼 저는 잠재 고객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그 DB 단가가 좀 낮아도 그 DB 질이 너무 낮고 그 문의로 결국 안 이어지게 되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하시면은, 저는 잠재 고객 캠페인은 리드 양식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양식을 변화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캠페인으로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커머스에서의 전환 캠페인을 설명드리자면, 이커머스는 뭐 대부분 만약 돌린다면은 트래픽 캠페인이나 전환 캠페인을 주로 돌리는데, 전환 캠페인에서의 뭐 팁 같은 게 있다면은 자기 업종에 맞는 소구점을 찾아서 소재를 만들어라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첫 중요한 게 소재고, 두 번째로는 세팅, 이렇게 말씀드리셔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를 만들 때에도 한 가지 이미지에 여러 가지의 소구점을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손님들은 이걸 보고 이게 뭔 말이지? 뭘 보라는 거지? 라고 좀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미지에 자기가 뭐 가격이 싸다면은 가격이 싸다 이런 소구점을 가지고 가고, 제품의 기능성이 뛰어나다면은 우리 제품은 이런 식으로 효과 개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 소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인사이트 뽑기에도 이런 소구점으로 이미지를 제작했더니 CTR이 얼마 나왔고 로어스가 몇 % 나왔다, 아니면은 뭐 DB 단가가 얼마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거에 인사이트 맞게 또 추가 소재를 어떻게 제작할지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태준님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소재나 이미지, 뭐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지만 슬라이드나 우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세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타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전환 캠페인의 세팅 방법이 많은데, 뭐 논 타겟도 있고 맞춤 타겟, 유사 타겟, 그리고 뭐
슬라이드형, 컬렉션형, 동영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논타겟으로 광고를 진행해 보시다가 논타겟으로 했는데 어느 연령대, 어느 성별, 어디에서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다음에 세팅하실 때에는 25세에서 44세, 여성 타겟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광고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세 타겟팅도 처음부터 막 너무 많이 걸어버리면은 오히려 너무 많은 유저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CPM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세 타겟도 좀 나중에 어떤 유저에게 하면은 광고가 제일 로어스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상세 타겟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자기에 맞는 타겟을 넣어가지고 광고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우선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셨던 광고주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논타겟 해본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제 얘는 왜 잘 나올까, 얘는 왜 안 나올까, 얘는 안 나오니까 굳이 여기는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 연령대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소재 소구점을 발굴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논타겟에서 먼저 해보는 편이에요. 일단 먼저 이렇게 제외를 해버리면 그 모습은 평생 못 가져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팅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보고 거기에 맞는 소재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나는 뭐 가격 소구점을 했던 소재에서 상세 타겟을 어떤 걸로 걸었을 때 성과가 제일 잘 나왔구나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거기 가격 소구점에 맞는 비슷한 소재들로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계속 광고를 진행해 보시면서 로아스를 올리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행사다 보니 그 마케팅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업종을 많이 해봐서 어느 업종에서는 어떤 게 좀 잘 먹히고 어떤 게 좀 잘 안 먹혔고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종에 대해서는 그 대표님들께서 더 잘 아실 테지만 광고는 저희가 하는 거라서 서로 그런 부분 조율하면서 하면은 좀 시너지가 잘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메타는 넘어가고 이제 구글 광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광고. 구글 광고에서의 우선 DB 업종과 이커머스 업종. 네. 일단 이커머스랑 DB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캠페인을 나누자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커머스는 보통 피맥스, 네, 그리고 디맨드젠, 네, 디맨드젠이랑 뭐 GDN 정도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DB 업종은 검색 광고 아니면은 뭐 피맥스나 GDN 같은 네네. 같은 캠페인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피맥스는 아시다시피 다른 캠페인들을 다 집합해 놓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맥스 광고만 돌려도 검색 광고나 뭐 이미지형, 동영상 이렇게 다 노출이 되니까 만약 처음에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피맥스로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 성과가 잘 나와가지고 피맥스로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피맥스의 유일한 단점이 성과 확인이 잘 어렵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도 어렵고 거기에 따른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어느 잠재고기에서 유입이 됐는지 어느 손님들한테 내 제품이 많이 노출이 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커머스 업종에서 만약에 처음에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시면은 디맨드젠이나 GDN으로 다른 캠페인들로 성과를 확인하고 나는 어떤 잠재고객에서 로어스가 많이 나왔구나,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나왔구나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피맥스는 좀 로어스 끌어올리기용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또 거기에서도 이제 모수가 추출되면 메타 광고랑 비슷하게 또 리타겟 이런 것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는 그 업체 진행했을 때 영상 광고에 좀 최적화된 업체가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퀄리티 높은 영상이 많다든지 이러면 좀 디맨드젠 했을 때 좀 괜찮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업체에 따라서 좀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될지도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DB 업종이 거의 검색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정보를 찾아볼 때 구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루트를 좀 확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커머스도 검색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약간 B2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검색 광고를 좀 확 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꼭 이것만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글도 아시다시피 경쟁사의 모습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DB 업종의 경우 내가 뭐 다른 뭐 자기 경쟁사의 사이트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저희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보험 가입을 하려 했던 사람이 경쟁사의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우리 자사 사이트가 광고에 뜬다 그러면 우리 자사 사이트도 들어와서 보험 가입을 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DB 업종에서는 그 경쟁사의 모습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잠재 고객을 꼭 잘 활용하셔야 되고, 이커머스도 동일하게 경쟁사의 제품을 확인한 다음에 내 제품이 뜬다면은, 더 가격이 싸거나 더 기능적으로 뛰어난 내 제품이 노출이 된다면은 거기 제품이 아닌 내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커머스도 당연하게 잠재 고객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은 이 잠재 고객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머신러닝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최적화를 잘 시키느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 아니면 보험을 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DB 업종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이트 한 개 보고 그냥 바로 문의를 남기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창업 문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관여도가 이커머스에 비해 좀 높기 때문에 특히 조금 경쟁사 모수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안 해보셨다고 하시면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봐야 저희한테 어떤 게 더 맞는지 알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좀 대응도 가능해서 편하실 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도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현재 경쟁이 엄청 과열돼가지고 키워드 단가나 뭐 노출되는 것들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구글의 경우에는 네이버에 비해 경쟁이 좀 낮아가지고 CPC나 뭐 노출되는 CPM 등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많이 뛰어나긴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뭐 비용을 하려고 했는데 CPC가 너무 높다, 그래서 네이버 말고 다른 거 없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구글 검색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만 구글 검색의 단점은 네이버는 입찰가를 설정해 놓으면 딱 그 입찰가만큼의 순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구글은 입찰가를 엄청 올려놨다 하더라도 그 키워드에서 무조건적인 1등이 노출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 비용만큼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 무조건 1등으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구글에서 내가 이 키워드로 입찰가를 많이 높여서 진행을 했는데 왜 1등 노출이 안 되냐 라고 하신다면은 그만큼 높은 비중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따로 볼 수 있는 툴이 따로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로 광고 그 대시보드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광고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을 소자본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대시보드로 봐도 충분하지만 구글 애널리틱스로 좀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광고 성과 보고서를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벤트 값 어떻게 설정해요? 데이터 어떻게 뽑아요? 라는 질문들이 있으시다면은 저에게 여쭤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조금 좀 광범위한 느낌이었잖아요. 이커머스, DB 업종 각각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많은 걸 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네이버, 메타, 구글 이렇게 세 개 매체를 각각 설명을 드려서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만 설명해 주셨는데요 라고 생각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업체에 맞게 맞춤형으로 컨설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네이버, 구글, 메타가 이제 거의 3대장인 광고, 온라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광고이긴 하지만 이 네이버, 메타, 구글 말고도 뭐 당근, 토스, 네트워크 배너, 뭐 다른 앱 광고들, 자기 업종에 맞는 그런 다른 광고들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다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한기태 마케터 문태주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